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키아에서 임원으로 활동 중인 하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이제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양자 컴퓨터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양자 하드웨어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에서는 퀀텀 텔레포테이션에 대해서 발표할 건데요. 이거 이 주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양자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대부분 다 수식 기반의 증명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퀀텀 텔레포테이션이란 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텀 텔레포테이션이란 두 장소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양자 상태를 직접 전송하지 않고 고전 통신과 얽힘 그리고 측정을 이용해서 원래 상태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방법인데요. 이 퀀텀 텔레포테이션에서는 노플러닝 티오렘을 기반으로 하여 예를 들어 앨리스가 밥에게 특정 푸사이라는 상태를 보내고 싶을 때 벨 스테이트를 이용하여서 밥에게 푸사이 상태를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프로토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퀀텀 텔레포테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얼킹과 측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양자 정보를 배울 때는 퀀텀 텔레포테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우려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배우실 때는 푸사이 상태를 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프로토콜만 증명하시거나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푸사의 상태에 클리포드 게이트나 난 클리포드 게이트를 가하면서 전달할 수 있는 퀀텀 게이트 텔레포테이션 또한 퀀텀 텔레포테이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는 이 모든 개념을 아우르는 퀀텀 텔레포테이션 즉 일반적인 퀀텀 텔레포테이션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퀀텀 스테이트 텔레포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퀀텀 스테이트 텔레포테이션이란 앨리스라는 인물이 밥에게 특정 푸사의 상태를 전송하고 싶을 때 서로 벨 스테이트를 공유받게 되고 그 벨 스테이트를 이용하여서 푸사의 상태를 밥에게 전달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이를 회로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이 나타내게 되는데요. 0 상태와 0 상태에 가해져 있는 하다마드 게이트와 시납 게이트가 이렇게 벨 상태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후에 벨 측정이라고 하는 이후에 설명드릴 벨 측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퀀텀 스테이트 텔레포테이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벨 스테이트란 무엇이고 벨 스테이트는 어떻게 만들어낼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 스테이트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건 첫 번째에 있는 0, 0 더하기 0, 1, 1 상태, 벨 플러스 상태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저 상태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실 것 같고 많이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한 벨 스테이트에는 나머지 세 가지 상태와 더불어서 총 네 가지 상태의 벨 스테이트가 있는데요. 각자 제작하는 방식은 다르면서도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여기서 하다마드 게이트 그리고 시납 게이트를 사용한 벨 스테이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거를 수식적으로 나타내면은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수식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다마드 게이트를 앨리스, 즉 세로상 위에 있는 게 앨리스라고 치면 앨리스에게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하고 앨리스가 컨트롤 그리고 밥이 밥 큐비트가 타겟일 때 시넛을 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맨 밑에 있는 벨스테이트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퀀텀 텔레포테이션에서 이 특정 상태만 텔레포테이션 하는 것을 수식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작나요? 잠시만요. 지금 소리가 좀 지금은 짠한 것 같아가지고. 아, 지금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네. 네. 그러면 이 양자 텔레포테이션에서 스테이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앨리스가 푸사이와 벨 상태 하나를 가지고 있고 밥이 벨 상태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회로를 살펴보게 되면 위와 같은데요. 밥이 가지고 있는 밥, 하다마드 게이트와 시납 게이트는 우선적으로 벨 스테이트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이유의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 오른쪽 위에 푸사이가 컨트롤이고 그리고 앨리스가 가지고 있는 0 벨 스테이트가 이제 타겟시로 되는 시납 게이트가 가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푸사이에 하다마드 게이트가 가해지게 되고 앨리스가 가지고 있는 두 큐비트 둘 다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 X 게이트 그리고 Z 게이트들을 고정 연산으로 가게 되면 밥에게 푸사이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한번 수직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앨리스가 푸사이 상태, 즉 수식의 제일 위에 푸사이 상태를 가지고 있고 벨 스테이트가 서로 공유되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었을 때 회로에서 볼 수 있듯이 컨트롤이 푸사이고 타겟이 앨리스이기 때문에 C낫이 가해지게 되고 그 이후에 하다마드가 푸사이에 가해지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가해지게 됩니다. 이것들을 쭉 나열하게 되면 맨 아래와 같은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특별한 여기서 이제 큐비트의 순서는 푸사이, 앨리스 그리고 밥입니다. 즉, 맨 밑에 제가 B로 써놨는데요. 여기서 특별하게 보실 수 있는 게 앨리스 큐비트를 묶어지게 되고 밥이 가지고 있는 게 앞, 0 상태 앞에 알파라는 개수가 붙게 되고 1 상태 앞에 베타라는 개수가 붙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회로에서 제일 뒤에 측정이 있는데요. 이것이 마지막 수식에 있던 이 앨리스 큐비트를 묶인 수식에서 저희가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앨리스가 00 상태를 측정하게 되었다 했을 때는 밥의 큐비트는 수식에서와 같이 00 상태에 붙은 저 괄호 안에 식이 되겠는데요. 저것은 그대로 푸사이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푸사이 상태를 제대로 정의하지 않은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푸사이 상태는 알파 0 상태 더하기 베타 1 상태입니다. PPT에 잘 안 넣어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00 상태를 측정하게 되면 바위 가지고 있는 큐비트는 순수하게 푸사이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퀀텀 텔레포테이션에서 이 푸사이라는 스테이트를 텔레포테이션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앨리스가 1, 0이나 0, 1, 1, 1 등을 측정하게 되면은 이미 푸사이 상태의 페이즈가 조금 달라진 것들이 측정되게 되는데요. 우선 밥이 가지고 있는 큐비트가 수식에서 볼 수 있듯 Z 푸사이 또는 X 푸사이 또는 XZ 푸사이 상태이게 됩니다. 이는 앨리스가 자신의 측정 결과를 밥에게 고전 통신을 통하여 자신이 1령 상태를 측정하였다 하면은 밥에게 Z 게이트를 보정 연산으로 가해서 다시 푸사이 상태로 되돌려라 라고 통신을 하여서 다시 푸사이 상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 2 상태를 측정하였다고 하면은 앨리스가 밥에게 내가 1, 2 상태를 측정하였으니 너는 XZ가 가해진 푸사이를 가지고 있겠구나. 그러면 너는 ZX를 다시 가해서 푸사이를 얻으면 되겠다. 라고 보정 연산을 지시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밥은 푸사이라는 0 애초에 벨 스테이트 페어에서 하나의 큐빗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이 푸사이가 되는 그런 텔레포테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퀀텀 텔레포테이션에서 클리포드 게이트가 이제 그 사이에 더 씌워져서 같이 텔레포테이션 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그렇게 신기해 보이지만 수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게이트가 밥 큐비트에 하나 더 붙은 거라 수식적으로는 앞서 살펴본 텔레포테이션과 거의 동일하게 보입니다. 네, 회로에서는 벨 스테이트가 만들어진 이후에 밥이 가지고 있는 큐비트에 저희가 어떤 클리포드 게이트 U를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들은 모두 이전에 봤던 스테이트 텔레포테이션과 똑같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수식상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밥의 큐비트에 U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전의 수식의 프로세스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밥이 가지고 있는 상태, 즉 0 상태에서 푸사이가 상태가 될 때 그것에 이미 밥이 클리포드 게이트를 가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가해지게 됨과 동시에 밥이 가지고 있던 벨 페어 중 하나가 푸사이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푸사이에 클리포드 게이트 하나가 가해진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 이전에는 그냥 순수하게 Z나 X나 또는 XZ가 가해진 푸사이 상태였어서 저희가 보정 연산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게이트 텔레포테이션에서는 게이트가 이미 Z 게이트가 가해지거나 X 게이트가 가해지거나 또는 XZ가 가해진 푸사이 상태에 클리포드 게이트가 가해지는 순서이기 때문에 보정이 조금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마지막에 앨리스가 1, 2를 측정하였을 때 밥에게 여기서 ZX를 보정 연산해라 한다면 이것은 푸사이 상태와는 기존의 푸사이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를 내보내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보정 연산의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컨주게이션인데요. 특정 푸사이에 X 게이트가 가해지고 그 다음에 U 게이트가 가해진다고 칩시다. 이때 X와 푸사이를 계산할 수 있지만 X가 U를 지나면서 X와 U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ZX가 푸사이에 가해질 때 이는 ZX 그리고 Z 대거 그리고 Z 그리고 푸사이를 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X 게이트가 먼저 Z 게이트의 영향을 받은 다음 그 다음에 순서상으로 넘어가서 푸사이에 가해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원래는 순서를 바꾸는 게 조금 조심스럽다 보니까 여기서 유니터리 게이트를 가할 때 저희는 컨주게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x를 옆으로 넘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앨리스가 1, 0을 측정하거나 0, 1을 측정하거나 1, 2를 측정했을 때 컨주게이션을 통해서 컨주게이션 Z가 컨주게이션으로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를 가정하여 그것의 대거를 연산을 취해주게 되면 순수한 푸사이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곧 이 클리포드 게이트의 고정 연산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클리포드 게이트 중에서도 시납 게이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텀 텔레포테이션에서 앞서 봤던 것들은 예를 들어서 간단한 페이즈 게이트나 제트 게이트나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시납 게이트가 텔레포테이션 된다면 어떻게 될지 수직적으로도 잘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시납 게이트는 2큐비트 게이트로 서로 얽힘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텔레포테이션 되는지 한번 수학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납 게이트는 일반적인 클립보드 게이트의 텔레포테이션 조건들과 다르게 인탱글먼트를 이루는 벨 스테이트 두 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총 4번의 측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회로를 살펴보면 왼쪽 아래와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회로를 자세히 보시면 이니셜라이즈 되어 있는 0 상태 4개의 하다마드 게이트와 시낫이 2개씩 가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는 벨 스테이트 2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저 시낫 게이트가 저희가 텔레포트할 게이트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수식적으로 엄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회로가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전에는 가정을 안 했지만 여기서는 한번 IBM의 키스킷에서 사용하는 리틀 엔디안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맨 위에 있는 회로상에서 맨 위에 있는 것이 앨리스의 큐비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0, 0, 맨 위에가 0, 1, 첫 번째 0 큐비트, 두 번째 0 큐비트, 세 번째 0 큐비트, 네 번째 0 큐비트, 그리고 맨 마지막이 맨 아래에 있는 밥 큐비트가 되겠습니다. 이를 리틀 엔디안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수식적으로 벨 스테이트까지만 만들어진 상태라고 치면은 특정 푸사의 상태와 그리고 파이 상태가 있을 때 맨 위에 있는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2번이 타겟이고 3번이 컨트롤, 즉 회로에서 보실 수 있듯이 2번이 타겟이고 3번이 컨트롤입니다. 중간에 중간에 저 시납 게이트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저것을 한번 저희가 텔레포테이션 하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저것 네, 죄송합니다. 시납 게이트가 컨트롤이 3번이고 타겟이 2번이기 때문에 위 상태에 가해지게 되면 중간에 식과 같이 신호을 저렇게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푸사이와 파이를 한번 전개해서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한번 전개해서 한번 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벨 스테이트 디컴포지션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특정 이 벡터 조합의 벡터에 대해서 벨스테 투큐비트 벡터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00이나 11이나 01 등의 이 기저 벡터들은 모두 벨 스테이트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벨 스테이트들의 조합으로 투큐빗 상태의 기저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벨 스테이트 메저먼트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요. 줄여서 벨 BSM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이런 투 큐비트 상태를 벨 스테이트로 표현하게 되면서 벨 스테이트를 기저로 특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봤던 벨 스테이트 디컴포지션을 기반으로 한번 시납 게이트를 텔레포테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살펴봤듯이 푸사이와 파일을 전개한 다음에 벨 스테이트에 각각 넣어주게 되면 중간에 있는 식과 같이 전개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순서는 앞에 있는 것이 B, 밥 큐비트, 그리고 4번, 3번 큐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것이 2번 큐비트, 1번 큐비트, 그리고 앨리스의 큐빗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밥의 큐비트와 4번 큐비트를 벨 스테이트 디컴포지션으로 하여서 아래와 같이 식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감마 옆에 있는 00 상태 두 개를 벨 스테이트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0 상태는 옆에 놔두는 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벨 스테이트로 나타내게 되면 맨 아래와 같은 식이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저희가 벨 스테이트로 묶은 것이 밥 큐비트와 4번 큐빗이고 그리고 앨리스 큐빗과 1번 큐빗입니다. 즉 3번 큐비트와 2번 큐비트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 모든 벨 스테이트들을 다시 전개한 다음에 벨 스테이트끼리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간에 있는 아주 긴 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즉, 벨 플러스나, 벨, 파이 플러스나, 파이 마이너스 또는 프사이 플러스, 프사이 마이너스들로 묶어지게 되고요. 옆에 있는 것들은 각각 파이와 프사이가 옮겨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화하게 되면은 파이 플러스를 00번째 벨 스테이트라 치고 파이 마이너스를 01번째 벨 스테이트라 치고 psi 플러스를 10 상태 10 벨 스테이트라 치고 psi 마이너스를 벨 11 상태라고 치면은 시그마로 묶어서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이는 XZ와 ZX의 묶음은 psi와 phi에 가해지는 페이즈 디퍼런스를 고려하여서 그 조합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위식에서 저희가 볼 수 있듯이 시납 게이트가 3번이 컨트롤이고 2번이 타겟일 때 옆에 프사이와 파이에 가해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서서는 벨 스테이트였던 3번과 2번 큐비트가 프사이와 파이가 되면서 그 목표 상태인 프사이와 파이 벡터에 시낫이 가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낫과 프사이와 파이 사이에 XZ와 ZX의 조합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서 살펴본 컨주게이션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은 표를 참고할 수 있는데요.
C낫에 X, Z, 가 이렇게 가해지게 될 때 C낫은 2큐비트 게이트이기 때문에 X 텐서 i가 가해지거나 Z 텐서 i가 가해지거나 또는 I 텐서 x가 가해지거나 I 텐서 z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C낫 컨주게이트를 겪게 되면 X 텐서 x, 뭐 Z 텐서 아이덴티티 그리고 아이덴티티 텐서 x, Z 텐서 z 이렇게 밖으로 꺼내지게 됩니다. 이것을 고려하여서 위식을 다시 나타내게 되면 맨 아래와 같이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데요. 네,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XZ와 ZX 게이트 묶음에서 저희는 이를 다시 텐서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텐서 두 개를 나뉜 것을 또 아이덴티티와 텐서 된 것으로 나누어서 총 4개의 텐서 쌍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들이 모두 시나 컨주게이트를 겪게 된다면 맨 위에 있는 식과 같이 맨 위에서 맨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식이 좀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x의 m은 그대로 유지되게 되며 z에는 n 그리고 수어 연산을 Q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m과 n, q, pq들은 모두 벨 측정, 네 가지의 벨 측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수식상으로는 복잡해 보여도 한번 측정을 하게 되면 이것들에 대해서 부정연산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것들은 결국엔 클리포드 또는 이제 유니터리한 게이트이기 때문에 적절한 부정연산을 간단하고 적절한 부정연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번 시납 게이트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퀀텀 텔레포테이션에서 넌 클리포드 게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포드 게이트만으로는 고전 시뮬레이션 수준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유니버셜한 컴퓨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클리포드 게이트와 넌 클리포드 게이트 두 개를 사용하여서 유니버셜 컴퓨테이션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이 T게이트인데요. T게이트와 클리포드가 합쳐지게 되면 대부분의 유니버설 컴퓨테이션이 가능해진다고 보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를 하드웨어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넌 클리포드 게이트는 물리적 구현이 클리포드 게이트에 비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클리포드 게이트를 노이즈하게 만든 다음에 그 상태를 여러 개 만든 후 그 상태들의 집합을 다시 로지컬 큐비트로 사용해서 게이트 텔레포테이션을 실시합니다. 이번 이 발표에서는 넌클리포드 게이트 중 T게이트를 한번 예시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보통 매직 스테이트라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넌클리포드 게이트를 텔레포테이션 하기 위해서 매직 스테이트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구현합니다. 이 매직 스테이트란 무엇이냐 하면은 T게이트가 플러스 상태에 가해진 것이 됩니다. 이때 0 상태나 1 상태가 아닌 꼭 플러스 상태를 이용하는 이유는 T게이트가 0 상태에 가해지게 되면 그냥 0 상태가 되고 1 상태에 가해지게 되면 글로벌 베이스로 날아가게 돼서 결국엔 1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국엔 0 상태나 1 상태를 준비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하드웨어적 관점에서 보면 T 상태의 넌 클리포드 게이트인 플러스 상태의 넌 클리포드 게이트인 T 게이트를 가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T 플러스 상태가 굉장히 노이즈하기 때문에 매직 스테이트 디스틸레이션이라는 추가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로지컬 큐빗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브레이비키 타입 15-1 프로토콜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신드롬이라는 것을 확인해서 이 상태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상태인지 또는 디스카드 즉 버려야 되는 상태인지 분류하는 디스틸레이션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직 스테이트 T 플러스 상태를 열, 어, 상황마다 다르지만 여기서는 15개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15개의 노이즈한 매직 스테이트가 있다고 했을 때 아래와 같이 덴시티 매트릭스가 세워질 수 있고요. 여기서 P는 외부 노이즈에 대한 확률입니다. 리드 밀러 코드라고 해서 이 매직 스테이트 디스틸레이션에서 사용되는 코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15개의 노이즈한 매직 스테이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15개를 K, 15개를 한 개의 로지컬 큐비트로 저장할 것인데 그중에서 3개의 오류를 탐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들이 스테빌라이저 그룹들을 이용해서 신드롬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신드롬 체크란 이 저희가 준비한 매직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한 스테빌라이저 그룹들에서 게이트들을 뽑아와서 그것이 진정 스테빌라이저로서 1을 보통 아이겐밸류라고 하죠. 아이겐밸류가 1을 만들어내게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을 만들어내게 되거나를 판단합니다. 이때 마이너스 1이면은 저희가 매직 스테이트가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모두 거치면서 모든 상태가 대부분이 노이지하지 않다라는 것은 즉 신드롬 체크를 했을 때 모두 1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로지컬 큐비트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T게이트를 다시 non-클리포드 게이트 텔레포테이션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앞서서 사용했던 스테이트 텔레포테이션 방식과 똑같습니다. 클리포드 게이트 상태 텔레포테이션과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앨리스가 푸사의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밥이 벨 스테이트로 공유하던 영 상태가 T게이트가 가진 푸사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연산입니다. 앞서서 클리포드 게이트 연산에서 게이트 U가 가해졌다면 여기서는 T가 계속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있는 식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앨리스가 측정했을 때 00, 10, 01, 11을 측정했을 때 T 그리고 그다음 ZX와 Z 또는 TX 또는 TXZ를 가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서 살펴봤던 컨주게이션을 이용해서 고정연산을 또 추가로 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T게이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직 스테이트와 협력하여서 다시 고정연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저희 퀀텀 텔레포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모든 일반화된 퀀텀 텔레포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것들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퀀텀 리피터입니다. 결국에는 이 퀀텀 텔레포테이션이라는 것이 양자 통신 쪽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퀀텀 리피터, 즉 중계기 쪽에서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퀀텀 컴퓨팅을 저희가 항상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없고 결국에는 통신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먼 머리까지 거리까지 코이어런스를 지키면서 정보를 전송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퀀텀 리피터입니다. 즉 중간에서 벨 스테이트를 계속 공유하면서 서로 중계한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퀀텀 텔레포테이션을 계속 연속적으로 이용한다고 볼 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퀀텀 메모리입니다. 앞서서 퀀텀 리피터와 같이 퀀텀 리피터에서 사용되는 것인데요. 퀀텀 리피터에서 벨 스테이트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상태들을 저장하거나 이런 기능도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퀀텀 메모리로 쓰이게 되는데요. 이것들은 보통 MV 센터라고 해서 다이아몬드, 나이트로젠 그리고 베이컨시가 합쳐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 베이컨시 쪽에는 전자 구름이 형성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빛과 공진하여서 외부에서 벨스테이트와 벨스테이트가 월킹 푸사이 목표 큐비트가 이 정보가 잘 저장될 수 있도록 이 전자 구름에서 보통은 이제 핵스핀이라고 하는데요. 핵스핀 쪽에 정보를 저장하게 되면은 핵스핀은 굉장히 정보 저장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곳에 저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산형 양자 컴퓨팅인데요. 이게 제가 많이 알아보고 있던 주제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분산형 양자 컴퓨팅이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파울리 연산만 할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신환만 할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측정을 할 것이다 라는 예를 들어서 아예 컴퓨터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QCCD 같은 디바이스들도 많은데요. 이런 것들에서 특정 위치에서 모든 게이트를 가해줄 수 없기 때문에 퀀텀 텔레포테이션을 기기 내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